지금은 그때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래저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유튜브를 못 찍다가 다시 찍어보기로 했어요.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어서 임신도 임신이고 그리고 출산도 하고 그리고 사업 준비도 새로 하면서 정신이 너무 없어서 유튜브 업로드를 못했고 오늘부터 제가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 과정부터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어떤 걸 하냐면요, 제가 지금 방문 요양, 간호, 목욕 이런 재가 요양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조금 확장해 보려고 해요.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금 한계로 느끼는 점도 있고 해서 주간보호센터, 노치원이라고 많이 하죠. 그 사업을 좀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임신 기간 중에도 매물을 좀 알아보고 출산하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좀 서두르고 있어요. 부동산 계약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용도를 변경해야 돼요. 저희 매물에 대한 거를 노유자 시설로 변경을 해야 돼서 오늘은 건축사 사무실까지 가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인테리어 업자분하고 만나서 상의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남겨서 현장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기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인분하고 만나고 이전에 사전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여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적힌 내용 읽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진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월세도 비싸고 보증금도 비싸고 그리고 계약을 10년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만나서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용도 변경이 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하고 그리고 계약금도 다 반환하는 걸로 협의가 됐거든요. 만약에 주간보호센터를 하신다면 꼭 그 부분을 체크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은 건축사로 가볼게요. 두 장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무 지금은 어르신들 면접을 보러 갑니다. 어제 주간보호센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어제 정신없어서 못한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매물들을 보고 있었는데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는 게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건물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이 커야 되는데 그 공간 큰 매물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출산도 하고 아기 키우기도 하고 몸 회복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이래저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매물을 계속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좀 결정하는데 조금 길게 걸리긴 했지만 결국 원하는 매물을 찾았고 월세가 좀 비싸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열심히 운영해서 월세를 빨리 충당시킬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부동산 가서 계약을 진행했고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어쨌든 용도 변경이 돼야 노유자 시설을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거기에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걸로 지금 계약을 했고 그 용도 변경은 건축사님이 보통 해주세요.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건축사님들을 컨택했는데 제일 좋은 건 같은 지역에 있는 그런 건축사님들과 함께 진행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지역에 계시는 건축사님을 컨택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의 90%는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일단은 그걸 제일 잘 할 수 있는 노유자 시설을 또 해보신 건축사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간보호센터를 생각하신다면 건축사님은 잘 선택하셔야 된다. 그리고 비용도 좀 천차만별이어서 여러 가지 업체를 좀 비교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를 들어가야 되니까 인테리어 업자분과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어떤 시설을 원하고 어떻게 디자인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인테리어 쪽에 일을 하지 않고 잘 모르다 보니까 솔직히 A, B, C 이 중에 선택해서 자재를 넣을 때 A를 선택했더라도 B를 넣어도 제가 잘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동생이 이제 인테리어 쪽에 일을 하고 있어서 동생한테 일정 부분 페이를 지급하고 대신 인테리어를 좀 총괄해서 저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저는 대신 그 시간에 인테리어를 막 좀 집중하기보다는 좀 홍보 쪽으로 더 에너지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잘하는 건 제가 하고 차라리 제가 아예 모르는 분야는 그냥 누구한테 좀 맡겨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간보호센터가 인테리어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뭔가를 준비할 때 인테리어 업자분들을 제일 많이 만나봤고 어디 업체를 선택하느냐가 제일 고민이 많이 되고 아직까지도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과 계속 컨택해서 좀 적합하고 저랑 의견이 좀 많이 맞고 그리고 비용도 합리적인 그런 업체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시작이고 이제부터 아마 좀 힘든 일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런 걸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고요. 다양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구독해주시고 많이 봐주시면